감사 시즌이에요. 회계 감사 받아야 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 근데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회계가 장부를 조작을 했다거나 또는 회계가 맞지 않는다 그런다면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3, 4월 시즌입니다. 무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은 필독하셔야 하는 내용일 텐데, 자, 이제 곧 보유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가고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즌이죠. 바로 감사보고서 시즌.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사업,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우기엔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는 필히 외워둬야 한다, 탑 3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2월 그리고 3월 중에는 이 우려 깊은 종목들에 대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싶다,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제가 급락 가능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를 추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하나씩 좀 남겨주시고요. 자,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사유를 보면 감사 의견 비적정과 사업 보고서 미제출 두 가지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이 그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또한 확인이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 두 가지 우리가 핵심을 확실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먼저 사업 보고서 미제출이란 말 그대로 법정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제출 대상 법인은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그리고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는 이 내용들을 확인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다트를 보니까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일, 그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별도로 지연 공시를 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모든 분들이 아시듯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엄청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 유념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할 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코스피는 해당 내용, 그러니까 미제출로 관리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또 제출 기한부터 10일 내 미제출 시에는 상장 폐지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2년간 3회 이상, 3번 이상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할 시 상장 폐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시 상장 폐지.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 상태가 된 이후에 또 미제출을 하면 상장 폐지. 이런 유사한 기준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대기업들은 보고서 제출을 언제 하겠다라고 미리 공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매매하는 중소형 기업들은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출을 할 때까지,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담한테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필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끝에도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올 텐데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감사인 의견 미달, 즉 감사보고서 내용을 뜻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사유 중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분명 중요한 부분이니까 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 감사 의견은 보통 4가지로 나뉘어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상장 폐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비적정이란 건 무엇을 뜻하냐? 4가지 중에서 적정을 제외하고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3개는 모두 비적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인 경우만 상장 폐지이고, 한정일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하지만 2년 연속으로 한정으로 지정이 될 시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다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가 과연 대체 뭐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본다면, 적정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고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된 경우, 한정은 아까 느끼셨을 때도 그러겠지만 부적정 의견 거절에 비해 나빠 보이진 않았죠. 감사를 진행하기에 뭐 적합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진 않다, 약간은 부족한 게 있지만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정 의견 거절, 이거는 꽤나 무서운 건데, 부적정은 위배 사항이 확인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왜곡되는 경우, 그리고 의견 거절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 그렇기에 어떠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의견 표명을 거절한다. 이래서 의견 거절이다 라고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알아봤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 하나는 공시 의무 위반이에요. 자, 우리가 간혹 기업들 공시를 보다 보면은 막 누계 벌점이 쌓였다,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공시들 한 번씩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벌점이 계속해서 쌓이는 건데, 보통 이 상장 기업들은 IR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누계 벌점이 쌓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2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공시와 관련해서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기업이 총 88군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있죠. 물론 뭐 이 중에서 비상장 기업이 훨씬 많기는 했지만 상장 기업들도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었고, 상장 기업들 중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뭐다? 분명 유의할 종목은 계속해서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보유한 기업에서 비슷한 이런 공시를 본 적이 있다면 누계벌점 필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좀 봐보면, 코스피는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코스닥은 그냥 이제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일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돌입한다 라는 점 분명하게 인지를 해두시고요.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언가가 지연 공시를 발표하기도 해요. 다행이라면 분명 다행이겠죠. 내가 가진 기업이 그래도 상장 유지는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뭐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 포인트를 명심을 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는 보통 이제 다 충족이 되기 마련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필히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재무제표나 공시 등을 보고 미리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뭐 손절이라고 해도 미리 팔아버리면 휴지 조각이 된 거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사업보고서 발표처럼 갑자기 불똥이 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뭐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면 어떤 시그널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그리고 무언가가 어떤 내용이든 불안한 게 있는 이 시점에 만약 이런 공시가 나온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3월, 4월이 돼야 이 모든 내용들을 알 수가 있지만 대주주와 관계인들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미리 알고 있는 게 있고 예감하는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공시가 나온다? 대주주든 관계인이든, 물론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장 폐지 혹은 악재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0%가 절대 없는 이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는 무조건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 이 감사보고서 상장 폐지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